요즘 한간에 회자가 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와 관련지은 거꾸로 교실과 관련지어 2016학년도 김민식 교육학 월요일 수업과 관련지은 집중 케어반 수업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수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글자 그대로 뒤바꿔 놓는 것입니다. 뒤바꿔 놓는 것은 교실의 수업과 학생의 과제를 뒤바꿔 놓는 것이다. 쉽게 표현하면 교사의 역할과 학생의 역할을 뒤바꿔 놓는다. 어떻게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사실 뭐 역할의 뒤바꿈까지도 이제 솔로라는 개념을 가지고 학생의 역할까지 그 다음에 교사 역할까지 뒤바꿔 놓는 것이긴 합니다만 쉽게 표현한다면 거꾸로 교실이나 이런 것입니다. 교사의 주도권 학생에게 주자. 그럼 여태까지 그 교사의 주도권 학생에게 주자는 말은 여러 번 많이 나왔었던 것인데요. 그걸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교실에서는 공부를 했고요. 집에서는 저희들이 과제를 했죠. 학생들이요. 근데 그걸 바꾸자는 것입니다. 집에서 공부를 해오고 학교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에게 과제를 시키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교사가 미리 수업을 해놓은 것을 저처럼 이렇게 UCC 같은 거를 통해서 수업 내용을 찍어놓고요. 그걸 학생들이 집에서 보고 오고 그 다음에 학교 교실에서는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한테 과제를 제시해서 그 과제를 해결하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을 여기 대입시킬 수 있는데요. 교사가 수업을 미리 해놓은 것을 UCC로 찍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해야 되냐면 1시간 수업을 다 하면 학생들은 집에서 그걸 어떻게 1시간 동안 수업을 다 듣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6교시를 다 들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컴팩트하게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시간 수업을 아주 컴팩트하게 하는 것이죠. 고등학교 같으면 50분 수업을 한 15분 내지 20분, 중학교 같으면 45분 수업을 10분 내지 15분 정도, 길어야 20분.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완벽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서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학생들은 그것을 미리 집에서 시청하고 오고 학교에 와서는 1시간 내내 공통의 과제를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과제는 주로 우리들이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이면 협동학습이 되겠습니다. 그 협동학습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뭐 집단 탐구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팀 보조 개별 학습 같은 것들을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집에서 공부해갖고 온 것을 학교에서 다시 한번 익혀서 자기네들이 완벽한 자기네들 것을 학생들 것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무슨 일인지 벌어지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냥 교사가 해주는 것을 받아먹는 것만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공부한 거면 장의종과 전독립 학생들이 다를 텐데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면 맨 처음에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조금 이 거꾸로 수업에 대해서 좀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제가 여태까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내가 알고 있는 걸 가르쳐주면 자기 교수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자기 교수를 통해서 자기 것이 더 강화되고 조금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들은 친구로부터 동료 교수를 통해서 친구로부터 배움으로 인해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모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우리가 맨 처음에 시험 중에서 맨 처음에 나왔던 논술 시험 중에 하나 협동학습에 관한 것들이었는데 그 협동학습을 통해서 인지적이고 정의적인 것이 전부 다 긍정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지은 것이 이 거꾸로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거꾸로 수업은 교사가 수업을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컴팩트하게 준비를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은 집에서 그걸 보고 학교에 와서 1시간 내내 같이 아이들과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하는 그래서 교실이 시끌벅적해지는 그래서 좀 살아있는 그리고 학생들이 주도권을 가짐으로 인해서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어지는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뭐 여러 가지 철학적인 것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것들과 관련지은 것이 이 거꾸로 수업의 가장 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학생들은 더욱더 확고해지는 것이고 못한 학생들은 그만큼 더 상위 학생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KBS에서 방해했던 것들을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실험한 것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 중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이게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한테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제 저희 수업과 관련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학원에서 여태까지 집중 케어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30명을 모집해서 집중 케어반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수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었어요. 그 집중 케어반을 듣는 학생들 중에 조금 못 따라온 학생들은 조금 한두 명은 조금 저 혼자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개교는 다른 학생들보다 굉장히 질문의 양과 질문의 폭이 굉장히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모든 학생들한테 좀 혜택을 주었으면 어떻겠는가라는 아주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번에 그 태국의 해외 봉사활동을 갔다 오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 날에 제가 결정을 지었고요. 그리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별로 깨어나지 못했어요. 별로 깨어나지 못한 이유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해석을 해보니까 제가 계획한 대로 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계시 같은 그런 꿈이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학원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사용할 거냐,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 제 수업을 다 듣고 인강으로 다 듣고 학원에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조금 변형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마 학원에 어떻게 수업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마 픽처가 되어 있는 것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 스터디의 모둠을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룹, 그러니까 협동학습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그룹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이 우리가 2시 반에 끝나는데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는 스터디원들끼리 그날 수업한 것들을 상호 교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은 가르쳐주고 내가 모르는 것은 배우고, 다시 말해서 그날 공부한 것들 중에 서로 간에 조금 의문시 되는 것들을 1시간 정도 상호 교수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고요. 그럼 한 3시 반 정도 되겠죠. 3시 반에서 4시 반까지는 제가 그날 수업한 내용의 학습지를 배부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시 반까지 그룹 스터디를 하고 있을 때 저는 또 이 연구실에, 제 연구실에 앉아서 그 스터디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그 학습지를 빨리빨리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학습지를 배부해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학습지를 배부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학습지를 가지고 모둠별로 스터디원별로 해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토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날 수업한 것들을 모둠별로 공통으로 정리를 해서 하나의 그 학습지가 완성이 되겠죠. 그때 저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제가 내드린 학습지를 제대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뭐 다른 도움은 필요 없는지를 확인하고 체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스터디하고 있는 교실에서 제가 1시간 동안,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스터디의 구성원들이 학습지를 해결하는 시간 동안 순회하면서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고 뭐 질문에 대답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한 4시 반 정도 제 계획으로는, 그렇게 되면 스터디 결과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학습지와 관련짓기 전에 스터디원들이 오늘 수업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을 아마 그 그러니까 상호 교수를 했는데, 그 상호 교수한 내용들 중에 의심사항들이 있으면 그걸 제가 질문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도 한 5시 정도면 5시에서 5시 반 정도까지만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굉장히 뭐 힘이 들겠죠. 그러나 김인식 교육과 같은 여러분들 중에서 한 명이 나오자도 없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더욱더 잘하는 학생들은 더욱더 확고히,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월요일과 화요일만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보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있지 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하려고 해요. 물론 이 수업은 희망자들을 데리고 할 겁니다. 뭐 다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 수강생들 중에서 나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겠다라는 사람들 있으면, 그래서 다시 말하면 스터디를 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해서 스터디를 조직해서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스터디를 할 때 그날 수업한 학습 내용을 제가 학습지를 배부해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학습지는 다시 정리를 해서 그 다음날 형성평가 자료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성평가지를 미리 받는 것이고요. 미리 받은 것을 모둠원들끼리 같이 하나의 협동한 모둠원 해결 결과지를 하나씩 만들어내면 인해서 서로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수업 방법을 지향하려고 그럽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복습하는데 불편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 그날 수업한 것은 그날 좀 형성평가지에 올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던 학생들이 있어서 그와 관련지어서도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N강생들은 이 형성평가 자료지를 우리 지금 3, 4월처럼 온라인에서 서로 간에 그 스터디를 함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김인식 교육학 그 블로그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날 수업한 걸 제가 강의평을 올리고 핵심 내용들을 올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다 질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고 그 다음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맞았다 안 맞았다 이런 말씀을 해드리는 것을 좀 더 어떻게 보면 활성화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만이 아니고 온라인 상에서 아마 그런 수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희 강의실 옆에 있어서 오후에 수업을 하는 선생님은 좀 짜증이 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굉장히 시끄럽게 그런 활동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여태까지 여러분들 스터디 3, 4월달에 스터디를 했었는데 1월달도요. 스터디를 하면서 제가 집중 케어만 쪽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스터디하고 그러니까 집중 케어가 아닌 곳에서 스터디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 도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한쪽 구석이 마음이 좀 심란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학생들을 케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집중 케어반을 없앤 것은 그 30명을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학생들한테 그 집중 케어에 관한 혜택을 드리고자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수업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걸 들으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싶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러신 분들은 일단 그 시간에 혹시 아실 때 그 KBS에서 방영했던 거꾸로 교실이라는 4부작이 있는데 그걸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너무 없다 싶으신 분들은 한 3편 1, 2, 3, 4편 중에 3편이나 2편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제 수업과 관련지어서요. 정규 수업을 한다. 그리고 정규 수업이 끝나고는 집중 케어반을 하는데 모든 학생을 데리고 간다. 근데 집중 케어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1시간은 그날 수업한 것을 상호 교수한다. 스터디원들끼리. 그리고 그 다음 시간 1시간은 그날 수업한 학습지를 배부해주면 그 학습지를 모든 면별로 완성을 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호 교수할 때 제가 그 학습지를 얼른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김인식은 또 살이 빠지겠네. 큰일이다. 어떡해. 아무튼 그렇게 될 거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질문사항이 있으면은 제가 그 질문사항에 답을 해드릴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습지를 배부해서 나눠드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별로 해결하실 때 제가 순회하면서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과 저는 아마 한 2시간 정도 더 같이 아마 교실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아무튼 월요일과 화요일에 모든 교육학을 끝마치고 수요일부터는 전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김인식 군단이 정말로 훌륭한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제 가장 큰 목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꾸로 수업에 조금 비슷한 그런 수업을 여러분이 해봄으로 인해서 현장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거꾸로 수업이고 아이들한테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것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이 있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한 그 부담감을 가지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패러다임의 변화이고요. 학교에서도 아직 완벽하게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들을 시험 삼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들을 학원에서 접목하는 건데 결국은 자신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다라는 제 판단이고 그 다음에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꿈에서도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 같다라는 계시를 저한테 주셔서 그 꿈이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제 수업을 하고 어떤 사람이 학생들하고 막 대화를 했는데요. 제가 수업하는 건 학생들이 저를 쳐다보지 않고 어떤 사람이 막 수업하는 거는 학생들이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또 다른 자아인 김인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김인식한테 기존의 김인식이 밀린 듯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계시한 것이 아닌가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미리부터 지금 굉장히 가슴 설레고요. 기대가 됩니다. 물론
말씀드렸지만 저는 좀 더 힘이 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힘든 것은 뭐 교사해야 될 일이죠. 얼마나 행복한가가 교사한테 주어진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절정 경험일 테니까 저는 또 다른 절정 경험 한번 맛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렇고. 자, 우리 5, 6월달 확신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그런 수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그 정규 수업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거죠? 서브노트를 가지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그래서 종합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뭐 논술 테마별로 뭐 간단한 논술도 쓰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해야 될 양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월 달 수업을 안 들었던가 아니면 3, 4월 수업을 안 들었던 학생들은 잘못하면 또다시 도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도태되는 사람이 최소화되는 그날까지 아니 제로가 되는 날까지 김인식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5월 달에 만나서 행복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이팅! 이상 김인식이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지금 왔어요. 연구실입니다. 내일 봐요.